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입니다. 가짜뉴스는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입니다. 거짓 사실을 교묘하게 엮은 가짜 뉴스. 정부가 이 가짜 뉴스라고 불리는 허위 조작 정보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오는 12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 뉴스 자율 규제에 대한 기반 조성 방안을 마련하기로 계획한 상황.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가짜 뉴스 방지법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대처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상반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허위 조작 정보의 폐해가 범죄 수준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무차별적인 유통은 차단하고 국민의 제대로 된 알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과 정부의 개입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막고 오보와 가짜뉴스의 차이를 구별하기도 쉽지 않다는 입장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수많은 정보가 사라지고 등장하는 현대사회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는 지금의 정책과 제도로 충분한 것일까? 아니면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일까? 안녕하십니까. KTV 정점토론 김만음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헛소문 유언비어의 폐해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시대,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그 파장이 더 엄청납니다. 이른바 가짜뉴스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가짜뉴스가 온라인을 배경으로 쉽고 빠르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또 상대를 공격할 목적으로 가짜뉴스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정부는 가짜뉴스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방안 마련 나섰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짜뉴스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지 또 바람직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토론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도 생중계가 됩니다. 여기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의견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질문도 좋습니다. 함께 얘기 나눌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KTV 첫 출연했습니다. KTV 화이팅입니다. 오늘 저희 토론이 KTV 시청률을 올리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차명진 의원님 화이팅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해 주신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입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시청자를 몰고 다니니까요. 네. 하여튼 가짜뉴스 얘기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패널들은 진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인데 지금 이제 민주당 허위 조작 정보 대책 특위로 참여하고 있죠. 예, 어서 오십시오. 그렇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20년간 시민사회단체 활동만 했는데 특정 정당의 어떤 조직에 위원으로 참여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이제 감시 견제를 한다는 기본 때문에 안 했었는데 그런 일을. 근데 요즘은 허위 조작 정보가 너무 넘쳐나고 그건 너무 우리 사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수준인 것 같아서 정당과 시민단체 힘을 합쳐서 한번 대응 방안을 잘 모색해보자 하는 취지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주의자 법조인 최진영입니다. 미국 연방 수정헌법 1조에 표현의 자유를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연방의회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거꾸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민주사회에서 가장 핵심인 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식으로 합리적으로 제한할지에 대해서 정말 지혜를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전에는 개혁적 보수라고 소개를 했는데 오늘은 자유주의라고 소개하셨군요. 네. 시작부터 화면을 보고 얘기는 했었지만은 오른쪽 패널을 향해서 상당히 강한 반발을 좀 표현해 주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최민희 전 의원. 네. 지금 가짜 뉴스 어떤 상황에 어떤 그 문제가 있길래 총리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할 정도입니까? 심각한 상황입니까?
가짜 뉴스가 심각해진 건 단지 지금 문제만은 아닙니다. 네. 가짜 뉴스의 피해자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일부 피해자세요. 저는 아주 가장 악성의 가짜 뉴스가 박근혜 전 대통령 연문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이렇게 정파적으로 갈리는 것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 뉴스가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박근혜 전 대통령 연문설 같은 거, 그다음에 광주 5.18 그 민중항쟁 때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됐다든지, 예, 그리고 문현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금을 도굴했다든지, 이제 예, 그다음에 JTBC 태블릿 PC 조작설은 뭐 지금까지, 그리고 뭐 정부가 개헌 뒤에 고려 연방제를 할 것이라는, 뭐 사회주의로 바꾸려고 한다든지, 현성월이 처형됐다든지, 예를 들면 이건 정말 말하기 싫은데 현성월의 성상납설까지 정말 가짜 뉴스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예. 싶은 것은 여당에서 가짜 뉴스에 대해서 뭐 법적 제도를 만드는 걸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가짜 뉴스에 관련한 법안을 이제 발의한 의원들이 한 9분, 10분 되더라고요. 그중에 6분이 제가 파악해 보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세요. 그러니까 가짜뉴스 근절 제도를 만들자는 건 예. 여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유주의자 최민희였습니다. 예, 최민희 의원 심각하고 심지어는 제도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라고까지 한꺼번에 얘기해 주셨습니다. 설명 전에 어떻게 보십니까? 가짜 뉴스 심각하다는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실제 가짜 뉴스가 정권을 바꾸고 정권을 위협하게 한 사례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사람들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예. 기왕이면 그런 예를 들어주셨으면 했는데 아주 살짝 일종의 가소성 예를 들어주셨는데 제가 가짜 뉴스가 정권을 바꾼 사례를 얘기할게요. 첫째, 다 기억하시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연배가 그렇게 되는데 이회창 총재 장자 병역 기피설. 그거는 그 기피설을 퍼뜨린 자가 거의 뭐 서류까지 위조해가지고 막 흔들고 언론에서는 그냥 검증 없이 그냥 그대로 다 그거는 이거를 보도를 일부가 했죠. 가짜였다고 판명 난 거지 주장했던 모두가 가짜였다고 그러니까- 판명 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병역을 기피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가짜잖아요, 그죠? 그거는 판명이 됐나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니 이제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우리나라 재판부가 의미가 없죠. 재판부에서는 분명히 이거는 근거 없는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거를 못 대서 그렇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려고 하나 본데 사회자께서 그거는 사법부가 의미가 없어요. 이따 변호사 얘기하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 광우병 사태와 관련해서 MBC PD 수첩 이미 그거는 이것도 역시 재판부에서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MBC PD 수첩에서 실제 인터뷰어의 영어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엉터리로 가짜로 번역했다. 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하면 무릎이 한꺼번에 너무 여러 가지 얘기할 게 많아지니까 또 여러 번 나눠서 얘기하십시오. 예. 최민희 의원보다는 짧아요. 예. 너무 오늘 좀 사회자가 편파적인데. 평가적이면 고맙습니다. 일단 광우병 분명히잖아요. 그때 MBC PD 수첩이 사실을 왜곡해서 보도했다는 것은 이미 재판부에서 얘기했고. 그럼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태블릿 PC 아까 얘기하셨는데 태블릿 PC를 그 당시에 JTBC에서 최순실이 그 태블릿 PC로 수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도했어요. 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갖고 다닌 건 맞는데 거기는 수정 기능이 없어서 수정 안 했다. 이렇게 됐어요. 다른 데로 수정했는지 어쩐지 몰라요. 알겠습니다. 그 태블릿 PC를 통해서 수정했다는 건 아니게 된 겁니다. 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하는 김에. 세월호 때 박근혜 대통령이 올림머리 하느라고 90분 걸렸다. 이것도 기자들이 아무 거름 없이 썼어요. 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미 재판부에서 그거 다 허위다라는 것이 입증이 됐어요. 근데 이런 허위 보도를 기자들은 글쎄 무슨 의도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그대로 보도했고 예. 이게 사실 우리 다 아시죠? 정권을 교체할 거를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있는 정권을 흔들어 버리고 아예 바꿔버리고 이런 페이크 가짜 뉴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난 것에 대한 지금 논의를 제기했던 건 논란 여지가 있기 때문에 따져보기로 하고요. 하나 더 추가로 얘기해 주세요. 지금 상황 어떠냐고 말입니다. 지금 상황.
지금 상황은 이따 저 3번 주제인데 뭐 아니요. 심각하다고 보는 어떠냐 지금? 지금 상황이요? 예. 저는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에요. 좀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아까 얘기한 무슨 뭐 현송월 무슨 뭐 성상납설 무슨 그다음에 5.18 광주의 뭐 북한군 뭐 파견설 예. 이거는요 아무도 안 믿어요. 우리 저 자유주의자 아까 얘기했는데 안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알아서 뭐 어떻게 알겠습니다. 좀 예. 확인해가지고 처벌하시든지 해요. 지금 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아마 현 정부에서 이거 자꾸 얘기하는 거는 다른 소문,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좀 상당히 기분 나쁜 소문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땐 저 가짜 뉴스 처벌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총괄적인 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거기까지 하시고 이제 네. 하죠. 예.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 그 얘기죠. 아니 지금은 아예 의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오히려 더 이게 약하다. 정권 흔들 만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알겠습니다. 상당히 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흔드는 거예요. 근데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맞아야 할게요. 우리는 이 가짜 뉴스 때문에 권력을 빼앗겼는데도 네. 정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거를 어떻게 규제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예, 좋습니다. 뭐 상당히 길게 기회를 주셨으니 다른 분들한테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참 처음부터. 근데 그 피트첩 보도, 과학병 이원 보도 대법원에서 무죄됐고 네. 당시 수사 검사가 이건 무리한 검사라고 사퇴까지 한 유명한 사건입니다. 네. 부분적으로 허위나 일부 가장이 있었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거고요. 예. 전체적인 맥락으로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은 처벌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명박 정부에서 오히려 그걸 처벌하려고 했던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미국 시정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처럼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극대화시키되 방금 차명주 의원님 말씀하셨던 5.18을 북한군이 일으켰다. 이런 걸 버젓이 지금도 퍼뜨리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걸로 흔들리거나 뭐 망하는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너무나 악의적이고 광주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너무나 큰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 그거 처벌하자고 이 대책 세우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제가 민주당 가짜 뉴스 특위, 이제 이름은 허위 조작 정보 특위. 네. 그 이제 이름도 바꾸게 그러니까 된 게 지금 당원은 아닌데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예. 독립적인 시민이지만 네. 가짜 뉴스라 하면 오보라든지 풍자 이런 것까지 혹시 대응이나 처벌의 대상이 될까 봐 국민들 오해하시고 걱정하시니까 네. 허위 조작 정보로 네. 이름을 바꿨는데요. 그러니까 이러면 문재인 대통령 건강 이상설 사실은 아니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처벌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대통령께서 건강하게 열심히 국정하면 그건 다 불식이 되는 건데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5.18을 북한군이 일으켰다든지 뭐 그다음에 2017년 7월까지도 분명히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한 바 있는데 그 광우병 위험을 문제 제기한 사람들을 오히려 가짜뉴스로 이렇게 몬다든지 우리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문제 제기는 최대한 보장하되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공동체를 교란하고 네. 특히 역사에 상처받은 분들을 두 번 죽이는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자는 겁니다. 네. 특히 어제 토론회에서도요.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처벌을 강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현재 시점에서 너무나 많은 허위 조작 정보가 특히 SNS 문화까지 예. 겹쳐져서 너무 광범위 유포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우리 대한민국의 쌀값이 예전보다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농민들은 지금 그것도 적다고 난리시거든요. 예. 더 올려야 된다는 건데 근데 일부 SNS 어떻게 돕니까? 남북 화해를 위해서 북한의 쌀을 다 퍼줘가지고 쌀값이 폭등했다라는 거짓말을 돌리고 있는 저는 이거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예.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들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 예. 우리 사회가 한 번은 이제 점검을 할 때가 네. 됐다는 이야기를 해보고 점검하고 싶습니다. 대처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체 대한 방식은 논의는 추가가 이제 필요한 거고요. 결론이 지금 나지 않다고 예, 생각하고 추가가 우리 필요하고. 여기 계신 네 분이 예. 토론하는 것도 좋습니다. 결론에 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예. 최진영 변호사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 그런 차원 진짜 포괄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 사회에 있다 보면은 우리 스스로 이게 현 상황이 어떤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시각을 봤을 때는 좀 더 공정한 시각을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달이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에 있는 팍스뉴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기자가 문 대통령께 무슨 질문을 했냐 하면은
우리가 듣기로 한국의 지금 언론의 자유가 상당 부분 제한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가짜 뉴스가 그 해도 처벌도 되지 않을 만큼 언론의 자유가 너무나 넘쳐난다라고 했지만 네. 외부에서 봤을 때 그와 같은 질문이 나왔다는 것은 적어도 한국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광우병 이런 얘기, 뭐 광우병 아마 생각이 잘 안 날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기억나겠죠? 뇌송송 구멍탁. 지금 2018년 현재 외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되는 소고기가 바로 미국산 소고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정말 온 국민이 라면 수프 잘못 먹으면은 광우병 걸린다고 생각할 정도로 가짜 뉴스에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은 노출됐었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은 그와 같은 것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예. 정권이 바뀐 이 시점에서 지금은 개인 어떤 일반적인 그 제도권 미디어뿐만 아니고 1인 미디어까지 사실상 규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그 법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바른 1인 미디어지만 사실상 지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얘기를 종합해 봤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제도권 언론에까지도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 수 있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상 더 자유주의자 최진영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두 개의 가짜 뉴스가 방금 유포됐기 때문에 어떤 거였습니까? 예, 바로 잡겠습니다. 예. 우선 차명진 의원님 가짜 뉴스 때문에 정권이 넘어갔다.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그 이회창 후보가 병역 이회창. 이회창 예. 예, 이회창 후보가 대선에서 진 것은요. 그분의 대쪽 이미지와 아들이 군대 안 간 것이 그게 병역 기피든 뭐든 이유가 무엇이든 군대 안 간 것이 맞아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마음이 떠나서예요. 그리고 뿐만 의도적인 아니라 배역 기피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이미지에 심대한 훼손을 입었다.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 아시잖아요. IMF 때문에 사실은 이미 배경이 정권이 넘어가게 되어 있었고요. 또 하나의 가짜뉴스. 변호사님. 그 폭스뉴스가 질의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폭스뉴스 아니 어떻게 질의 그걸 가짜 뉴스가 아니라고 가짜 잠깐만. 뉴스라고 예,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가짜 뉴스죠. 폭스뉴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질의한 그럼 것은 토론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아니 잠깐만요. 폭스뉴스가 어떻게 질의했냐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언론과 탈북자 탄압이 이루어지는 등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고 한다. 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냐고. 그런데 그 폭스뉴스가 얘기한 언론과 탈북자를 탄압하고 있다. 이 질문이 가짜 뉴스였고요. 그래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언론 자유가 이렇게 잘 구가되고 있는 정부는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언론 자유 지수를 국경 없는 기자회가 예. 발표를 합니다. 2018년에 대한민국 언론 자유 지수가 43위예요. 2017년에 63위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몇 위였는데요? 70위였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 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구체적인 사례가 그렇게 질의를 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정확히 그러면은 최근에 그 질문하세요. 고위급 남북 회담 때에 조선일보 김명준 기자가 그 기자단에서 배제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답변할까요? 시간 주시면. 그러니까 아니 뭐 그거에 대해 반드시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반문하고 싶은 겁니다. 하고 싶어요. 예, 나중에 그러면 기회가 잠깐 되면, 예, 그 하시죠. 포함해서 내가 그 얘기가 나와서 최진영 변호사한테 좀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저걸 염두에 두면서 아까 지금 어떤 게 가짜 뉴스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의 경우도 용어를 좀 바꿨지 않습니까? 허위 조작 정보라고 얘기가 나왔고 어떤 경우는 정말 팩트 논쟁이 사실 논쟁이 있을 수도 있고 주장과 시각에 관한 논쟁이 있을 수 있고 정파적인 의도 프레임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문제 삼은 가짜 뉴스 특별하게 경계선이나 구분의 기준이 있나 이걸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문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을 문제 삼을 것인가 아닌 걸 소장. 제가 먼저 할게요. 여기 뭐 저 나중에 답변부터 하고 서로 싸우시고. 싶은데 1초만 할게요. 네, 하세요, 그러면. 예, 저 10초만. 도대체 조선일보는 의도가 뭡니까? 조선일보 노조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탈북자 출신 기자를 남북회담에 취재원에 넣는 것은 민감한 남북관계에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선일보 노조조차 거꾸로 월북자 출신 기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 월북자 출신 기자가 체제 선전에 이렇게 저렇게 앞장서다가 만약에 이번에 남북회담 취재 기자로 오면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와 같은 통일부에서 지난번 판문점 남북회담 때 마지막에 만찬할 때 야당 국회의원을 부르지 않으신 의도가 바로 그런 겁니까? 냉면 먹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는 것이 우습다는 겁니다. 잠깐 여기까지 하시고. 변호사님 말이 안 돼요. 변호사님 근데 이명박 박근혜 때 많은 언론 탄압이 있었고 언론인도 구속도 됐어요. 지금은 수치로는 2018년 43위입니다. 이건 세계적인 국계 없는 기자회가 밝힌 수치니까 NGO들이 보기에도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는 신장되고 있습니다. 그건 객관적인 사실인 거고 뭐 지금 언론인들 뭐 구속되고 그런 거 없잖아요. 다만 지금 두 분이 우려하는 것처럼 혹시 정부가 나서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니까 저는 법무부 오딩은 너무 셌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민변이라든지 오픈내션 이런 시민단체들도 대처를 세우는 건 맞는데 예. 혹시 정부가 주도해서 처벌 위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예.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 우리 최민희 의원님도 민원위원회에서 아주 유명한 시민단체 스텝 출신이셨는데요. 예를 들면 민원위원이라든지 또 서울대학교에 팩트체크하는 기관들이 생겼어요. 예. NGO들도 하고 그다음에 요즘 언론들도 한 열 몇 개가 해요. 그래서 민간 중심의 팩트체크를 활성화하자는 것도 대안으로 나오고 있고 예. 그다음에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해서 미디어를 수용하는 능력을 그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자 이런 다양한 대안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두 분이 현 정부에서 정부의 비판적 의견을 압살하기 그럼 위해서 현재까지는 아직도 우리가 어느 부분에 어느 한정시켜서 어느 것을 가짜 뉴스로 할 것인가는 아직 예, 공간이 그것도 확실하게 된 아직 건 합의가 아니죠. 안 돼 있고요. 그렇죠. 예. 또 정부가 처벌 위주로 하려고 한다는 건 NGO들도 반대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문제는 예. 자 최근 대표적인 가짜 뉴스 아까 5.18 광주 예. 그 순건 항쟁을 북한이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난민들은 마치 모두 강간맘인 것처럼 퍼뜨리는 어떤 예. 뉴스들 특정 기독교 단체에서 그다음 평창 올림픽 이것이 지금 결과적으로 세계가 응원하는 평화 올림픽이 되었는데 마치 그때 땅굴 작전이 있었다는 것 같은 그런 뉴스 보도. 그다음에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노회찬 의원님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정의당도 제발 하지 마라, 제발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끝까지 타살됐다고 이렇게 뉴스 퍼뜨리는 것들 이것들은 예. 누가 보기에도. 예. 그러니까 이건 꼭 정부의 지지냐 응원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정상화나 상식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네. 그 고인을 모독하는 것들. 그러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독하는 뉴스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을 그런 정부의 지지냐 응원하고 상관없이 예.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임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지금 토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 방금 전에도 지금 모 유명한 PD와 모 연예인의 연문설이 지금 엄청 돌고 있거든요. 예. 찌라시 형태로. 그 한 분이 영원히 파괴되고 있다. 네. 제발 대책을 세워달라는 호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지금 예, 예. 처벌하겠다라고 끝까지 추진해서 하겠다 밝혔던데 예. 본인들이 원한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게 민주공화국은 아니죠. 다만 대처와 대응을 이제는 우리가 진지 고민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체로 입법 논쟁까지 일찍 가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체라는 것이 추가 입법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나온 건데요. 상황 혹시 지금 제가 질문드렸던 거 답변 주실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사회자가 질문하는 주제를 안 하시고 막 얘기를 글쎄, 하시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저도 일단은 빨리 일단은 하시고. 좀 앞부분에서 이야기가 말씀만 넓게 하신 나왔기 거에 대해서 때문에 한 겁니다. 예. 딱 하나만 한 가지만 언급할게요. 너네 정부는 뭐 언론 자유가 있었냐? 우리는 니네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 계속 하고 다니세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아마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니, 국경 없는 이 문제는 기자의 발표를 제 이용한 것뿐입니다. 예, 예. 얘기하는 중에 아니 막 그러니까 너무 이 비아냥 얘기는- 그리시니까 그러죠. 이 얘기는 알아서 계속 얘기하시라. 이 얘기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과연 제가 볼 때는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실제 그 집행을 하는 자의 어떤 그 이 말할 자세인가 이거 하나 여쭤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기자 배제권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저는 이렇게 오래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최 변호사님. 청와대에 출입하는 기자 중에 딱 한 명 빼고 전부 다 이거는 언론 탄압이다라고 성명서를 썼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아마 제가 볼 땐 이미 국민들이 판단이 끝난 문제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얘기를 질문했던- 질문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까지를 가짜 뉴스를 볼 것인가. 예, 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도 이런 것 같아요.
실제 가짜 뉴스를 어떤 걸 가짜 뉴스냐 보느냐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해요. 지금 뭐 외국 같은 경우에 사례도 쭉 보니까 상당히 가짜 뉴스라고 규정하는 거에 대해서 나라마다 다르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구도 좀 하셨어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언론이 만든 것도 포함해서 가짜 뉴스라고 얘기 많이 해요. 특히 이제 트럼프가 이제 자신과 그 입장이 반대되는 주류 언론에 대해서 가짜 뉴스 규정하면서 그 부분도 이제 포함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일반 언론 기관들이 책임을 잘 져서 그런지 언론 기관 문제는 가짜 뉴스라고 표현을 안 하고요. 요즘은 1인 미디어도 언론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SNS 있죠. 예. 주로 SNS 거를 주로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예.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 얘기의 결론은 이건 나라마다 좀 틀리구나 예. 이런 것이고 그래서 볼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어느 걸 두고 얘기하는 것 그러면서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분명히 생각하는 거는 우리나라는 몰라. 지금 현재 여권에서 계신 분들은 요즘에 뭐 풍문으로 떠돌아다닌 것 같고 심각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별로 영향력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공식 언론 매체가 얼마나 대놓고 가짜 뉴스를 지금 남발했는데 그리고 그것이 과거부터 계속 돼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최민희 의원이 약간 뭐 박근혜 대통령 가서 조금 얘기했지만 그런 것부터 좀 제대로 짚고 네. 앞으로 가짜 뉴스를 좀 뭔가 대처 방안을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안 그러면 예. 이거 내로남불이에요. 이거. 대처 방안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정말 마음속으로는 굴뚝같이 이 가짜 뉴스 어떻게 손을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인데 설령 우리가 정권을 뺏기더라도 이 표현의 자유 우리는 규제 안 했으니까 당신들도 규제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민스럽지만은 규제를 안 하길 바란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네, 우선 청와대 출입 기자단이 성명 발표한 게 아니고요. 통일부 기자단이 발표한 겁니다. 이거는 정정을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같으면 최민희 의원이 그것도 가짜 뉴스입니다라고 언급했을 근데 거라고 일단 했는데 이제 안 하시네. 혼났으니까. 네. 혼났으면 즉시 고치겠습니다. 예. 착하게 사신다고 아까 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가짜 뉴스의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혼재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 하나입니다. SNS에 떠도는 가짜 뉴스하고 네. 그다음에 언론이 하는 가짜 뉴스 이 두 개가 혼재돼서 쓰이다 보니 이게 언론 자유 그러면은 1인 방송은 SNS로 보는 겁니까? 언론으로 넣는 겁니까? 1인 방송은 지금 방송법상의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러면 거의- 방송법부터 손을 봐야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우선 가짜 뉴스의 규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가짜 뉴스는 의도적 허위 정보 유통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인 정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비의도적인 거죠. 그러겠죠. 이게 예. 일반적으로 얘기한 언론의 오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 근데 이걸 가짜 뉴스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패러디가 있어요. 근데 이 패러디는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이 패러디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근데 패러디야말로 표현의 자유 영역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루머 및 유언비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 대응은 이 루머 및 유언비어로 이제 많은 부분의 가짜 뉴스를 규정하고 유언비어 대책 쪽으로 갔습니다. 네. 그때도 법무부가 중심이 되어서 이런 허위 정보 및 유언비어 대책 기구를 발족했습니다. 예. 그건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이 루머 및 허위 정보는 사실은 정보의 불확실성에서 기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허위 조작 정보로 이제 규정했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의도성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기존의 언론, 제도화된 언론이 하는 오보 혹은 의도적 왜곡 보도와 SNS 상에서 떠도는 허위 정보에 대한 대책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요. 그러한 식의 판결은 이미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광우병보도 얘기하는데 광우병보도를 참 저는 그 얘기를 두고 참 경악했는데 소위 말하는 안질병을 광우병이라고 보도한 거는 이거는 단어 하나 한 글자 차이지만 이건 엄청난 차이거든요. 두 분이 전화만 자세 얘기하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엄청난 차이인데 이거를 뭐 사소한 걸로 취급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자 이러한 보도의 어떤 문제를 그 당시에 재판관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나 본인들이
사실 확인하려고 노력했고 이것이 어떤 공적인 어떤 걸음의 장치였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그러면은 그건 무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선은 알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네, 네. 사실 확인을 위해서 네. 노력했고 네. 사실이라고 믿었으면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뭘 이걸 또 새로 그 무슨 뭐 대책단을 만들어서 무슨 법을 또 손을 본다고 합니까? 또 그거 근데 잠깐 지금 제가 얘기로 조금만 두 분 얘기하시고. 부연할게요. 예. 이번엔 제 차례인 것 같은데요. 먼저 네. 하십시오. 예, 예. 그렇습니다. 저는 헌법적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것은 과연 지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대책이란 것이 대한민국 헌법을 읽고 말씀하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제기합니다. 실제 이번 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유관부서와 함께 언론중재법상의 언론기관이 아님에도 언론 보도를 가장해서 허위 보도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제도적 개선 방안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 헌법의 가장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에 뭐라고 돼 있냐? 헌법 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지는 것은 모든 개인이 다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질 수가 있고 지금 언론중재위원법상의 언론기관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더불어서 방송통신 여기 보면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국 언론이 설령 1인 미디어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방송 언론에 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헌법에서 보장되는 언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상 언론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를 가장해서 예. 그렇게 한다? 저는 도대체 대한민국 헌법을 핫바지로 보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는 사조 말씀하고 한번 싶습니다. 읽어보세요. 사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저 헌법 예. 조항 관련 아니, 얘기는 추가로 하시고 안진걸 전현우 소장 소장 얘기하시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떤 문제가 심각해서 대처나 대응을 세우는 과정에서 하다 보면 당연히 갑론을 바 있고 또 이렇게 오바된 대책도 나오잖아요. 저는 충분히 약간 오버됐다고 보시군요. 예, 그런 지적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 예. 그래서 가짜 뉴스라는 불분명한 개념보다 허위 조작 정보라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제한돼 있고 제가 일하고 제가 응원하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예. 그 대책이 너무 오바돼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으니까 교정해라고 지금 성명을 내고 있잖아요. 제가 그걸 소개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당연히 그런 지적들을 받으면서 내용이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두 분께서 계속 이제 광우병이 이제 가짜 뉴스였다고 대표적으로 하니까 결국은 그때 또 2017년도 직접 활동하셨죠? 예, 저는 광우병 공부 많이 그래서 했는데요. 그러시구나. 2017년도에도 미국에서 광우병을 발병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뭐 다 확인이 됐고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 30개월 이상을 무리하게 묻지마 수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인근 일본은 20개월 미만만 수입하고 있는데 일본 수준이나 중국 수준이나 맞춰라고 했던 것뿐입니다. 네. 그 과정에서 피디수첩이 일부 부정확한 보도가 있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해준 거예요. 틀린 걸 부정확하고 일부라고 얘기해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예, 틀린 보도든 부정한 보도는 있었지만 결국 대법원이 미국산 무죄로 소고기를 통칭해서 그냥 다 해버리기 때문에 대법원이 그게 무죄로 허위 했잖아요. 과장과 아니 관련이 안질병하고 안 되죠. 광우병하고 같아요? 지금 그런 디테일한 걸 제가 108 논쟁하는 게 아니, 이게 아니에요. 디테일한 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심각하게 다른데 이거를 아니 그래서 안질병을 그 부분에 광우병이라고 그 대해서 사람들이 당연히 지적받고 엉터리로 비판 받았잖아요. 번역했어요. 아니 그걸 너무 부인하지 그러시니까 않잖아요. 제가 막 디펜스해야 예, 돼요. 괜찮습니다. 조금 이따 얘기하시고. 괜찮습니다. 예, 그렇게 막 몰아치실 생각이 나는데 그런 부분이 당연히 지적받고 비판받았고 더 정확한 보도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네. 하지만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났다는 팩트를 저는 말씀드린 것뿐이고. 네. 그러니까 언론에 그래서 차민희 의원님 중요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보도도 있었지만은 처벌을 바라지 않았다. 생각 같아서는 확 어떻게 하고 싶었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라는 거죠. 이게 당연히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해야죠. 단순 오보나 예를 들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던 어떤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처벌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시민사단체가 허위 가짜 뉴스에 대한 대책을 세우더라도 예. 그런 기준을 잘 세워야 되고 그리고 그걸 판정하는 주체가 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다만 지금 너무 많은 허위 조작 정보가 마치 뉴스인 것처럼 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논의하자는 것뿐이니 예. 두 분이 예를 들면 정부의 비판적인 보도를 너무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다. 그 압살하려고 얘기죠? 한다는 예. 의도로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 최민희 의원님께서 국회에 제출된 법안 이야기하신 제가 다 살펴보고 왔습니다. 예. 10개가 제출됐습니다. 정확하게. 7개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내신 거예요. 제가 6개인 줄 알았는데 예, 7개군요. 법무부의 문제시가 비슷해요. 표현은 좀 다르지만 하나가 바른미래당 의원님 내시고 2개가 민주당 의원님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야와 상관없이 우리 사회 공론장에 그 애국되는 어떻습니까? 거예요. 그 이미 나와 있는 법률 안들을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그 안들도 있죠. 예, 그것들을 이제 보면 제가 보기에도 잘못한 표현자가
침해도 우려가 있어 보이는 법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법들은 예를 들면 논의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최진현 변호사 같은 분도 진술이 가셔갖고 우리가 이제 그건 견제를 해야죠, 당연히. 네. 저는 그렇게 제가 의견을 당연히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유럽도 보니까 네. 그 표현의 자유나 미국 수정헌법 1조 된 미국이나 유럽은 다 가짜 뉴스나 허위 조작 정보는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유럽은 어떻게 했냐면 EU가 민간 합동 연구센터를 설립해서 계속 연구도 하고 실천 강령 같은 것도 만들어 발표했고요. 싱가포르도 이게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공론 왜곡의 문제다. 네. 그래서 여야 10인이 대책위를 만듭니다. 의원님들이. 그러니까 전체적 지혜를 모으는 그런 과정으로 대처를 지금 논의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들도 그렇게 해보자는 저는 제안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네, 아까 그 헌법 박상기 법무장관이 헌법 조문도 읽어보지 않았느냐라고 할 정도로 성토를 했었는데 좀 최민희 의원은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것 그게 같아요. 뭐냐면 그 외 언론중재법상 언론기관들은요. 네. 다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언론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인정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자유를 침해할 정도가 되면 안 되겠죠. 네, 그럼요. 이것 또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왜 그러면 언론중재법상 언론기관이 아닌데 네. 예, 언론기관인 것처럼 허위 정보를 조작하는 걸 막겠다고 얘기를 한 거냐면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1인 미디어는 이 방송법상의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카톡상에 떠도는 혹은 이제 다른 SNS에 떠도는 가짜 뉴스를 규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방송법상의 언론기관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대통령 연문설 같은 거는 주로 돌았던 게 그 1인 미디어예요. 1인 미디어나 카톡방 이런 폐쇄된 SNS망이거든요. 네. 그런 쪽을 규제하려면 그 1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그 언론기관이 아닌데 이 언론인 것처럼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곳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계속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이럴 때 야당이 빛나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당이 만약에 무리한다면 무리하지 못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민희 의원님. 글쎄 내가 좀 과분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탱크가 쳐들어오는데 탱크는 안 막으려고 그러고 그 옆에 소총수부터 먼저 막으려고 그러면 이게 전쟁이 되겠어요? 제 얘기 뭐냐면 이 공식적인 언론기관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한 언론기관은 그냥 너 표현의 자유 너 남겨라 이렇게 해놓고선 그 1인 미디어 하는 사람들 니들이 위험하니까 니들 규제하겠다? 그거 유럽에서 아까도 얘기했죠. 유럽에서 탱크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아니,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나라의 공식 언론기관들이 장치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글쎄요, 지금 오히려 지금 1인 미디어가 사각지대에 있다 지금 그 이제 얘기고요. 그렇게 보는 것 지금 같은데. 그 탱크라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제 얘기는 공식 언론기관부터 어떻게 해라 이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지금 할 장치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아주 그 1인 미디어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 얘기 아니에요. 네. 자꾸 그 현재 공식 언론기관이 범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하면서 왜 애꿎은 1인 미디어 갖고 문제를 알았어요. 삼느냐. 그 얘기 나왔는데 그거 잠깐만 짚어봅시다. 그러면은요 지금 저 탱크 소총수 얘기가 나왔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좀 부정확한 여러 가지 근거가 없는 정보들은 수용자들에 따라 걸러지기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가짜 뉴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여론과 정보 형성에 어느 정도의 비중차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안진걸 소장. 예, 지금 그것을 가늠하는 네. 공식적인 통계는 안 나왔지만 여러 설문조사 같은 거 나왔습니다. 예. 온라인상에 가짜 허위 조작 정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냐. 국민들이 다 이르면 70~80% 정도가 그게 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답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시는가요? 어떻습니까? 심각하다, 영향을 받고 있다. 요 정도 설문조사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가짜뉴스 관련해서 최근에 이런 제가 토론을 어제 했었고 예. 여기 보니까 학자들이 언론 방송학자 많이 오셨는데 연구가 엄청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예. 다른 나라도 다트칙 세우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네트워크법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독일은 증오 범죄라든지 헤이트 스피치, 혐오 발언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된 그건 나라이기 직접적으로 때문에 규제하고 있죠. 증오 발언 같은 경우에. 형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온라인상에 퍼지는 거에 대해 추가 이번에 입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증오에 기반하고 혐오에 기반한 가짜 정보나 허위 조작 정보를 더 강력히 처벌해서 이런 페이스북이나 구글을 그걸 삭제 안 하면 무려 650억이나 되는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 통과됐더라고요. 물론 제가 독일처럼 똑같이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 아무튼 이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최근에 가짜 뉴스라는 책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청소년 교양 시리즈거든요. 세상에 대해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될 교양이라는 청소년들 교재로 많이 쓰는데
가짜뉴스 책도 나왔더라니까. 혹시 앉은 걸 아니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전혀 저는 제가 쓴 걸 광고할 만큼 그렇게 철명편 아니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 정부 들어서 갑자기 논의가 된 게 아니라 네.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도 허위나 좀 문제된 정보 있었고 같이 제가 캠페인하면서도 네. 저도 문제제기 많이 했어요. 아니 이건 팩트가 아닌데 자꾸 이렇게 공격하는 건 옳지 않다. 네. 그런 자정하기 위해서 노력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의원님 지적 맞습니다. 절대 내로남불 절대 아닙니다. 네. 그때도 자정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제가 좋아하는 정보든 나쁜 정보든 다 팩트가 아닌 문제잖아요. 네. 근데 저도 요즘에 차분히 보니까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 일하는 국민연금이 굉장히 논란이 많잖아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안 줄까봐 네. 노인 됐을 때, 어르신 됐을 때. 그럼 사실 그건 국민연금을 지급을 법제화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곧 보건복지장도 그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네. 최근에 가짜 허위 조작 정보에 하면 북한에 한 200조 정도를 주거나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건강한 토론을 봉쇄해버리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까지 막 터져 직접 또 나오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군요. 예, 네. 국민연금 정책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산인데 낸 것보다 2.4배 정도를 더 받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면 민간연금도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낙연 총리가 지금 이제 거의 공작 수준이다라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의원님 제가 마무리하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회경제적 약자들 위한 좋은 정책이나 예. 이런 민생 복지 대책까지 왜곡되는 지경에 이르는 걸 보고 우리가 지금쯤은 뭔가 필요하다, 지금. 그러니까 의원님 아유, 말씀하신 가슴속에 확 뭔가 치밀 오른 적도 많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것을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어떤 대처방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두 분이 묘하게 어떻게 여기 제작진에서 섭외를 그렇게 했는지 네. 진짜 자기 자신도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어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불어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정말로 지금 이 여당이 힘이 있습니다. 예? 야당은 아무 힘도 없어요. 우리는 입밖에 없어요. 입도 보면은 참 눈치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제 정말로 눈치도 안 보고 마음 놓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먼저 좀 성격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제가 한 예를 들게요. 한 예를 드는데 저 있죠. 아까 그 풍자는 이거는 뭐 가짜 뉴스에서 이게 상당히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패러디. 저 문재인 대통령 술 마신 거 있죠. 이렇게 코 옆에 약간 빨갛게 그림 그려가지고. 그림 그려가지고 방송에 출연 정지 당했어요. 영구 출연 정지. 근데 그걸 정부가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걸 방통위에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린 방통위에서 말씀은 했어요? 예. 어느 방송에서 어느 그러시는 방송인데요? 방통에서 종편 했던 아니 거예요. 아니, 어디 방송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 저 됐고, 유명해요. 그래서 어떤 제가 얘기하는 종편에서 거 뭐냐면 그랬었죠. 제가 그래서 왜 저분들이 왜 나 같은 사례도 있는데 저렇게 말씀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니, 저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진짜로 진짜 거짓 뉴스의 심각성을 느끼고 그것을 정말로 공명정대하게 어떻게 손을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본인들이 이 자연인으로서의 최민이나 앉은 걸 말고 본인들이 속한 그 진영에서 그동안 만들었던 가짜 뉴스 있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국민들께 우리도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가짜 하고 뉴스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있을 가짜 뉴스에 대해서 처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처벌 문제는 좀 이따 그렇게 얘기하기로 해야 돼요. 제가 아까 그러지 이제 않으면 탱크 국민들이 얘기죠. 이거 야당 탄압이다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아니 왜 이번에는 야당 저희가 탄압입니까? 말씀하신 여기 하고 예, 탱크 얘기하지 네. 않습니다. 않습니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지금 이제 공중파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하고 계시는 김어준 씨라든가 아니면 주진우 기자 이런 분들이 이른바 팟캐스트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중에서는 진실도 있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밝혀지지 않은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도 적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도 굉장히 문제를 삼고 했었지만 그때의 그 부분이 문제가 됐다고 해서 이렇게 1인 미디어를 처벌하고 규제하고 강화하는 법을 만든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민주당이 어떻게 했겠죠? 절대 그거 반대했었겠죠.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그때와 상황이 반대가 됐다라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규제로 가야 된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얘기했던 이른바 촛불 민심이라든가 아니면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트렌드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의 갑의 지위에 있는 청와대와 이 여당이 좀 더 한 번 더 스스로
그 자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사이버 모욕죄 도입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여당 내부 당시의 여당 내부에서 이견이 갈려서 잘 안 된 것입니다.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아니, 예,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기 오늘 뭐 그- 최 의원하고 최 의원 두 분 소통이 잘 되네요. 그 왜냐면- 법안들도 있잖아요. 그렇지, 잘 아시고 계셔서 예, 지금 우리가 소통이 여당일 되는 때 거 제주도에서 모르셔서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모르셔서 그럼 왜 모르겠습니까? 아니 왜냐면 입법 결국 했지만 안 했죠. 아니, 오히려 근데 그 안 반면에 했다고 지금 민주당 그랬잖아요.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안한 건 안 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 모여가지고 법무부, 경찰청 다 모여가지고 그 언론 보도한다고 해놨다가 또 내부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흐지부지 됐지 않습니까? 그 또한 그건 사실인데 뭐 그런 부분이 그게 어째서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그래서. 점에서 그런데 스스로 예, 어떻게 보면 어쨌든 내부적으로 자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미네르바 고발했었잖아요. 그리고 김어준 주진우가 당시에 얼마나 많은 고소 고발에 시달렸는지 아십니까? 그게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난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주진우 기자가 MB에 대해서 집요하게 판 것은 지금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당시에 김어준, 주진우도 법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았다. 네, 그때 고발 여러 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그때 있는 법으로도 그렇게 됐듯이 지금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그래서 있다는 아까 취지인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법의 사각지대가 있다. 그래서 그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미디어나 팟캐스트나 이런 것들의 피해자는 단지 문재인 대통령만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도 피해자였다.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저는 연문설 같은 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자신도 현재도 피해자이거든요. 최태민교 저 신앙설은 근데 최태민은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고 MB가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안진걸 소장 어쨌든 얘기 듣고 잠시 쉬었다 예, 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저 차관 의원님께서 예전에 혹시 이제 진보 진영이나 개혁 세력들도 가짜 뉴스를 한 게 있으면 고백을 해라 했는데 계속 그런 고민하거든요. 저도. 근데 뭐 가짜 뉴스는 혹시 스스로 뭐 의도적으로 만든 적 그러니까 있어요? 아니 그런 적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손에 양심을 걸고 그런 적은 없는 것 같다. 예.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동료들이랑 또 시민들하고 다수의 불특정한 시민들 캠페인하다 보면 불필요한 허위나 과장이나 일부 음모론을 들고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시민사회단체들이 대부분 그것은 주장해서 안 된다라고 자제를 요청한 적은 많습니다. 근데 자정 기능도 그게, 있었다. 예, 그게 퍼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두 번째, 아까 이제 의원님이 뭐 문재인 대통령 풍자했다 그래서 이제 출연진을 했던데 어느 종편이었던 거 제가 기억하는데 그건 잘못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풍자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허위 조작 정보 특위에서 저는 그런 발언했습니다. 오보나 풍자나 뭐 이렇게 또 일부 동물이 빗대서 이렇게 권력자들을 오랫동안 시민들이 이렇게 풍자하잖아요. 네. 그런 거 절대 건드리면 그럼 안 된다. 방통위에 가서 빨랑 예, 좋습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차명진 의원은 예. 오늘 그리고 이제- KTV 토론을 통해서 본인의 조금 아쉬웠던 점을 다시 한번 제대로 풀고 예, 가시죠. 예. 저희 객관적인 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최진영 사례로. 변호사 말씀처럼 특별한 그러니까 이제 진영이 바뀌고 권력을 지니까 이제 자신들 비판하는 세력을 탄압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건 실패하겠죠. 국민이 동의 안 해줄 거라 봅니다. 예. 근데 누가 봐도 여당 의원님들이든 야당 의원님들이든 최진영 변호사님이든 저든 누가 봐도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런 정보까지 막 도나 이걸 막 지금 뉴스 형식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이제 예. 그것도 꼭 처벌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도요. 그리고 무조건 규제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의 심각성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지 뭐 이유는 민간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연구를 했다잖아요. 네. 싱가포르도 의원님들, 여야 의원님들이 10인을 만들어갖고 특위를 꾸려서 대책을 세워봤다잖아요. 네. 독일은 네트워크법을 만들었다고 했자니까 이런 사례까지 검토해가지고 네. 지금쯤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그동안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안진걸 소장이 상당히 적극적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칫 선입견으로 굉장히 강성으로 이렇게 할 거다 인식할지도 모르겠는데 가장 포용적으로 얘기하니까 오히려 아니, 우리 차명진 의원이 아주 마음 편해하네요. 사회자님, 저도 거기에 피해자입니다. 강성일 것이다. 그래서 라는 지금 것도 이제- 가짜 뉴스. 예,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론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우리 그 SNS에 글 올린 분들 좀 많이 소개해야 되는데 막 지나쳤습니다. 한 두세 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짜 뉴스 관련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 몇 개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혜주님의 의견입니다. 진짜로 가짜 뉴스가 근절됐으면 좋겠네요. 가짜 뉴스가 진짜 근절됐으면 좋겠네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최근 모든 뉴스가 의심스럽다니까요. 라고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박승민님의 의견입니다.
남의 인권을 침해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려는 게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있는지, 표현의 자유여도 남의 인권 침해하고 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가짜뉴스 근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만 기성 언론 기사조차 신뢰할 수 없는 지금 제대로 된 장치를 만들 수 있을지도 의문이네요 라고 문제의식을 던진 조금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요. 지금 아까 자꾸 제가 제도 관련 얘기하니까 차명진 의원은 이전에 했던 것이든 성찰이 먼저 있어야 된다 자꾸 얘기하는데 어쨌든 현 단계에서는 정부 쪽에서 뭔가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추가적인 장치라든가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견해로 봐서는 필요 없다고 보시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필요 없다고 생각드려요. 예. 실제 그 부분 가짜 뉴스를 규제하지 말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현행 법으로도 법으로도 할수 충분하다.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꾸 제가 먼저 내로남불 하기 전에 먼저 자기 고고백부터 해라. 근데 일단은 그거는 주제에서 넘어갔으니까 이제 그만 예. 얘기하고. 맞아요. 넘어갔습니다. 예. 제도적으로는 저는 생각해요. 현행법으로도 예. 충분히 가능하다. 기존에도 적용을 받았고 현재도 그 방식으로 접근하면 된다라고 뭐 같은 의견 같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에 대해서는 제가 자꾸 좀 지적을 안 할 수밖에 아니할 수 없는데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 고발이 없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나와서 허위 과장 광고 뉴스에 대해서는 규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과연 현행 헌법과 형법 체계에 맞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경우에는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하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형법상의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 장관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고소 고발도 안 했는데 알아서 나서서 막 그냥 수사하고 불러서 한다. 긴급조치. 저는 그렇다는 느낌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는 취지에서 한마디로 지금 개인적 법익에 관한 형사적인 규정을 아무런 법적 규정도 없이 해석을 통해서 사회적 법익에 관한 것으로 그냥 때려 넣겠다는 것인데 과연 그와 같은 그 법의 규정과 집행이 지금 현행 헌법과 형법 체계 정합성이 맞는 발언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했던 그 취지에 대한 상당히 문제의식을 강하게 저거 갖고 있네요. 맞는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방송 규제를 합니다. 심의 규제를. 그거는 피해자인 A가 그 방심이 제소를 하지 않아도 제3자가 제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도 다 그 방심위에서 할 수 있고요. 사자 명예훼손 같은 거. 예, 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은. 그다음에 고소고발이 있어야 언론중재위에서 나서는 게 아니에요. 예, 개인... 아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 언론중재위원회는 처벌이 아니, 아니에요. 잠깐만요. 지금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 왜 가짜로 그 왜곡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기하시고 예. 그다음 얘기하시고. 지금 왜 얘기하시고. 제가 너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미워하시는 것 같아서 예, 언론중재위의 경우 중재가 불성립됐을 경우 이제 이후로 넘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그거는 뭐 형사 고발을 자신이 하든지 아니면 뭐 이게 재판으로 가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싸잡아서 제 말씀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되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걸 전체적으로 다 어떻다 이렇게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얘기를 보면 이게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법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뭔가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수사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 탱크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뭐 지났지만 말할 기회 탱크 얘기 하시는데 네. 그 제일 문제되는 갑자기 지금 우리 그 시청자분들 중간에 들어와서 탱크 얘기하니 갑자기 무슨 얘기냐 할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하시면서 설명을 주시면서 주요 메이저 언론들이 기성 언론들이 탱크고 지금 새롭게 등장한 것은 작은 마이너 SNS. 서청수에 불과한 것인데 왜 그 탱크를 제대로 잡아야지 그 서청수를 문제 삼느냐 그 얘기였었죠 지금. 그 탱크는 방송의 경우는 방송통신심의위의 심의와 제재를 받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방송사의 존립, 폐기를 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탱크 얘기가 안 나오는 거고요. 방송사 재승인
내가 영향을 미칠 재승인 정도로 때 쪽이 가고 그 있다. 점수가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문제되는 게 사실은 TV조선의 경우 대형 오보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대형 오보가 의도적인지 아닌지 사실 밝히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나 방심이 제재를 받고 있다는 거. 예, 그래서 탱크에 대한 제재는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지 않은 사각지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사실 우리 그 얘기하고 네.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포털을 과연 언론으로 볼 것인가. 네이버나 다음이 그 뉴스 배열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네이버나 다음을 방송으로 봐야 돼? 이거 신문으로 봐야 돼? 뭐로 봐야 돼? 이 논란이 아직 끝나질 않았거든요. 잠깐만요. 저를 얘기했으니까 제가 잠깐만 얘기 먼저 하세요. 짧게 얘기하세요. 예. 지금 방송이 얘기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이 여러 가지 뭐 견해는 있으나 그건 넘어가고 근데 신문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신문은 개인 거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어떻게 쓰든 뭐 기자가 뭐 그 취재 안 하고 썼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게 그리고 그 신문 내용을 또 방송에서 받아서 이제 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하여튼 뭐 제가 중요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언론 중재위가 네. 신문을 네. 하죠. 네.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원래 말씀하신 거 하여튼 이거 법무장관 분 박상기 법무장관이 저는 그 얘기할 때 깜짝 놀랐어요. 아까 제가 잠깐 옆에서 얘기했지만 거의 긴급 조치예요, 이거는. 예? 그냥 찾아서 그냥 엄벌하겠다. 와, 이거는 거의 뭐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예.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민희 의원님 얘기하시고 아닌 것을 얘기하시고. 최민희 의원님께서는 마치 박상기 장관님이 두루뭉술이하게 포괄적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우리 박상기 장관님의 말씀을 사실은 가짜 뉴스로 만든 겁니다. 실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언론중재위원회 부분과 형사고소 부분을 나눠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그 언론 보도에서 명백한 허위 내용인 경우에는 고소 고발 전이라도 수사에 적극 착수하는 등 엄정 대처하도록 지시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명예훼손이나 아니면은 그 모욕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 내지 친고죄로 돼 있습니다. 다른 사건에 대해서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에 대해서 이것 좀 수사해 주십시오 하면은 고소고발 먼저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예. 이 정권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는 이유로 해가지고 그거를 고소고발 네.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선다는 거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그 것이죠. 부분에 살짝 왜곡하시면 곤란해요.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있는 한다 그대로 그게 제가 아닙니다. 인용해서 드리는 건데. 아니. 지금 살짝 말을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가짜 뉴스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진걸 소장. 맞습니다. 가짜뉴스 전체를 말씀하신 거 맞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했어요. 아까 계속 표현이 셌고 시민단체도 우려하는 일부 내용이 있었다. 최 변호사님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허위 조작 정보의 심각성, 네. 어떤 사태 심각성에 기반하고 또 그게 사실 개인적 이익들이라고 해서 이제 알아서 하겠지 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게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공동체와 공론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하다 보니까 사회적 이익이 이제 침해되는 수준이다라는 문제의식하에 좀 센 발언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로 그 집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민기 의원님 긴급 조치는 바로 뭐 예를 들면 제가 박정희 정권 비판 여기서 바로 잡혀갔죠 예전에야 전두환 때도. 근데 지금 그건 아니고 당연히 여당 의원들 중에 일부도 예를 들면 뭐 민병도 의원님이라든 재경경 의원님이라든 이런 분들도 조금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점검하자라는 글을 바로 쓰셨어요. 쓰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저는 계속 말씀드린 게 제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그러는데. 아니 감히 특위에 그렇게 참여하는 참여하는 거예요. 예. 특히 제가 민주당 특히 참여하고 있으니까 뭐냐면 정권의 비판적인 것은 대처하고 나머지는 봐주려 만약 이런 의도면 예. 시민단체들이 그 특위에 가지도 않았죠. 아니, 근데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 전반에서 정말 이건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진보적인 분, 중도적인 분, 보수적인 분 누가 보기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제나 또는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라는 걸 해보자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규제도 예를 들면 자율 규제도 있을 수 있고요. 사실 포탈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가 외국에 비해서 책임을 많이 안 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율 규제를 넘어서 이제 예를 들면 민관 합동으로 어떤 기준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정도가 너무너무 심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여야 모두가 예를 들면 현행 법으로 처벌하거나 아니면 약간의 규정을 더 만들어 처벌하자. 네. 국회 지금 10개나 제출돼 있잖아요. 네. 그런 합의가 되는 것은
예를 들면 약간의 그런 대체 강도를 높이는 네. 지금보다 그런 건 사회적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예,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은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인터넷과 SNS 시대다 보니까 예전하고는 다른 환경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부합하는 뭔가 새로운 대응책도 필요하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위험해요. 위험하다. 왜냐하면 자 봐요. 정말로 이게 우리가 어떤 것이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그것을 파악하는데 예. 사실은 심각한 큰 문제는 다 짧아야 한 막 2년 걸려요. 왜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또 재판소에서 이게 다 판단해야 돼요. 왜? 그만큼 그렇게 하는 이유는 표현의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 2년 동안 당사자는 어떻게 했어요? 죽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 때문에 그런데 뭐 사실상 다른 법률도 최종 대법 갈 때까지 뭐 계속 논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상희 법무장관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문제가 있으면 처벌하겠습니다. 즉각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체는 아까도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거는 사실상 그게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도 판단이 안 돼 있는데 사회적으로 공론화돼 있지도 않는데 그거를 정부 관계자가 임의로 판단하겠다는 것이고 이거야말로 사실은 긴급조치 계엄령에 해당되는 거예요. 저 예, 예, 오해가 예. 너무 심하십니다. 뭐가 오해냐면 이게 이제 박광원 이거는 의원이 말은 잘못한 게 아니라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니까. 박광원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법안을 발의하면서 가짜 뉴스의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형식적 기준, 내용이 아니라 형식적 기준을 얘기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말씀하셨듯이 법원 판단이 난 거, 시간 걸리겠죠. 두 번째가 있는데 언론사 스스로 정정 보도한 거.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가짜라고 판단한 거. 그러니까 시간이 생각처럼 2년씩 안 걸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중앙선관위에서 삭제를 요청한 거. 이런 걸 기준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판별을 누가 하도록 돼 있죠? 그 법안에서는? 이 뭐 판별은 다 최종적으로 기관이 법원이 있습니다. 하겠지만 법원, 언론사는 언론사 스스로, 언론중재위는 언론중재위원, 예, 그다음에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서 하게 되고 그건 기존의 있습니다. 방법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대로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따라가겠다. 그런데 중요한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근데 뭐라 반만. 북한이 풍계리 그 취재를 위해서 미 언론에 1만 불을 요구했다. 이게 TV조선 보도예요. TV조선이 이런 보도를 냈는데 이게 오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게 대표적인 가짜 뉴스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방심위가 심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SNS에서 돌아다닙니다. 가짜 뉴스 이미 판명됐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사실은 되게 디테일한 문제라고 예.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한 SNS도 그냥 자정 기능에 맡겨야 된다고 보십니까? 뭔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까 그거는 이제 유럽 같은 데에서 만약에 이제 유럽 네. 같은 데 이미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정하게 오보로 판명되어 있는데 네. SNS에서 계속 돌아다니면 네. 그거를 그 삭제 기능. SNS의 기관이 네. 그거를 삭제하고 그다음에 당사자한테 경고하고 그리고 그래도 안 지키면은 고발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요 정도는 기존의 법에다가 약간 덧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 아까도 제가 계속 정말 얘기했듯이 잘 됐어요. 자꾸 제가 예. 이 지적하는 거를 피해 가시는데 여기 앉은 걸 소장이 와서 얘기하는 게 권위가 있겠어요? 박상기 법무장관이 얘기하는 게 권위가 있겠어요? 아니 뭐 그분이 얘기한 거를 계속 문제가 하고 있는데 제가 삼는 거예요. 의원님 그분은 기분 나쁩니다. 저희도 나름 열심히 하는데 장관 아니라고 무시하시는 겁니까? 아니 근데 이분이 얘기한 거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하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좀 박상기 장관 말도 근데 의미 있는 말을 중요하게 그냥 뭐 아니 그건 견제하시겠다고 하니까 예. 지금요 그 말씀 맞는데 그렇게 하자는 법안이 안호영 의원 법입니다. 저는 지금 안 그 봐서 문제되는 모르겠는데 것을 하여튼 잘해보세요. 포털이나 SNS 사업자들이 지체 없이 삭제할 권한을 주자. 예. 이 법이 발의되어 있다. 좋습니다. 거기 나왔으니까요. 지금 그렇잖아요. 최근에 좀 논란이 됐었는데 최근에 주로 1인 방송은 국내 서버보다는 유튜브 등을 통해서 하는데 이랬을 때 국내의 여러 가지 중간 포털을 통하는 것든 여러 가지 장치가 가능한데 해외에 관련된 구글을 통한 이런 것도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제기된단 말이죠. 최근에 보니까 안진걸 소장 구글 방문하고 온 것 같기도 하는데. 어떤 말씀 이렇게 드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허위 조작 정보가 넘쳐나고 있는데 네. 그냥 인력이나 예산의 문제로 또는 뭐 본사의 방침의 문제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은 곤란하다. 네. 좀 대책을 한번 세워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했고, 구글에? 예, 그 구글 코리아 측에서도
당연히 무조건 삭제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당연하다고 저도 답드렸고 네. 다만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고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네. 이제 대책을 구글도 책임 있게 논의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위험해요. 이게 봐봐요. 네. 일개 지금 당의 위원인 사람이 구글에 가가지고 요청을 해서 구글에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요, 구글은 아니, 그게 아니라 하겠다 안 했어요, 의원님. 아니, 구글은 이게 언론 보도에도 보면 공식적으로 법으로 아까 저 최민희 의원이 얘기했듯이 의원님. 뭐 재판소에서 잠깐 얘기 판결이 듣고요. 나든가 네. 언론중재에서 판결이 나든가 그러면은 구글이니 무슨 뭐 네이버니 이런 데서 거기에 맞게 대응하면 돼요. 지금 문제가 저렇게 되면 어떤 큰 위험성이 있냐면 목소리 큰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목소리 큰 사람, 힘센 사람이 전화해서 당신도 그거 문제야 이러면 의원님. 슬쩍 내리는 잠깐. 이런 문제가 의원님,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았던 거 100% 얘기하시고요. 애국입니다. 네. 구글은 자기들 방침이 있고 철학이 있다. 무리한 요구는 바로 거절하셨어요. 네. 다만 이 가짜 허위 조작 공고가 너무 넘쳐나는 거에 대하여 네. 그 심각성에 대하여 네.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으니 글로벌 대기업으로서 플랫폼 사업자의 책무에 대하여 네. 고민해달라 그랬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자기들도- 국내하고 같은 예, 조건 속에서 맞습니다. 하기를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리고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릴 수 예,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허위 조작 정보를 누가 판단하냐 이게 지금 쟁점이잖아요. 네, 그렇죠. 당연히 잠깐만요. 이거 예, 좀 이따 예. 넘어가고 페북은요. 페북은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 이게 지난 대선 중에 페북에서 가장 많이 공유된 것입니다. 근데 가짜였어요. 힐러리가 IS에 무기를 판매했다. 이게 2위인데 이것도 가짜였어요. 그래서 페북은 저널리즘 프로젝트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글 코리아가 좀 늦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네. 구글의 경우도 언론사 8곳하고 같이 크로스 체크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팩트 체크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글 코리아도 이걸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페북 본사의 방침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뭐 위원회에서 어떻다. 이게 구글까지 이제 그 범위에 넣으시면 곤란하죠.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관계를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요? 오늘 언론 보도에 보면은 네. 박광은 의원께서 구글을 방문하신 다음에 언론에 그 구글의 답변이 뭐였냐 했더니만 검토 후 반영할 것은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언론에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는 잠깐 말씀 우리나라 들어보세요. 얘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중앙일보 기자가 확인을 해봤더니만 박광은 의원의 답변과는 사뭇 달랐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그 언론을 얘기했냐면은 언론의 자유를 지지한다.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견해라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한다. 다만 증오심 표현, 헤이트 스피치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거예요. 그렇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광훈 의원께서 검토 후 반영할 것은 반영하겠다고 했다고 하면은 최민희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박광훈 의원님이 가짜 뉴스를 얘기하는 것이랑 변호사님 제가 마찬가지가 되는 현장에 것이죠. 있었잖아요. 네, 네. 언론적으로 그렇게 답하셨어요. 구글 측은요. 네. 이런 제안, 이런 요청 네. 검토해보고 네. 반영할 것은 반영 고민해보겠다. 네, 그러나 다만 우리는 이렇다. 삭제해달라고 해서 네. 바로 삭제하는 건 아니다. 네. 자기 원칙과 철학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오히려 중앙일보 보도가 약간 네. 오바했고 오버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아니 제가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런 언론적 의견을 주고받고 나왔다니까요. 안 소장님 아까부터 그 중요한 거를 자꾸 약간으로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퉁치려고 어디에 그래요. 포커스가 아니, 있는지 아니라- 잘 보셔야죠. 예, 퉁치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구글 측에 설명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이런 요청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요청이 있다는 걸 알고 검토해보겠다 그랬어요. 그럼 알았다 잘 검토해서 나온 거죠. 거기서 이르면 그 구글 코리아 분들하고 막 거기서 논쟁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도 나름대로 회사의 방침이 있는데 다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독일의 네트워크법에 의하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네. 불법 콘텐츠 또는 혐오 표현, 증오 범죄 관련된 표현들을 삭제하지 않으면 6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가 돼서 그것도 네. 물론 그 사이에서도 약간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그건 예를 들면 차명진 의원님과 관련된 너무나 악의적인 어떤 허위 조작 정보가 돌아다닌다 그러면 차명진 의원님도 저든 요청할 수 있고 거기서는 그게 근데 이제 그 기준이 아까 말씀 법원의 판결, 선관위 어떤 결정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언론 중재. 아까 독일의 예. 법명이 명칭이 뭐라고 그랬죠? 네트워크 인포스먼트 액트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는 이에 준하는 지금 다른 법적 기반이 없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형법상 그다음에 정보통신법, 망법, 선거법에
일정한 제재는 가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 그걸로 모자라는 수준이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제 문제의 저는 핵심입니다. 저에 대해서 악의적인 얘기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예. 어디다가 호소할지 몰라도 제가 지금 소갈이 하고 있으니까 연락처 좀 있으면 좀 주세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 제가 만약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차명지 의원님은 비판의 입장이라더라도 예. 없는 사실이 돌아다니면 저는 그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예. 없는 사실 갖고 그래서 힘 좀 주장하는 거. 써주세요. 근데 이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까 방문했던 것은 뭐 개별 사안에 대해서 제거해달라, 뭐 삭제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원칙을 반영해서는 협조해달라 그런 차원의 방문했던 그다음에 거죠. 법원이나 네. 선관위에서 허위 사실을 밟는 게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몇 가지 예시를 드렸어요. 네. 예. 아까 네트워크 관련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보안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네요. 안진걸 소장은 어떻습니까? 아까 표현의 자유 때문에 여러 가지 소관리를 하더라도 남겨야 된다. 추가적인 잘못하면 기본적으로는 억압할 소지가 있다라고 예,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현행법대로 하면 되는데 예. 다만 이제 현재 현행법에서 그 소위 말하면 이 두 가지 정도 명예훼손의 대상을 개인에만 좀 제한하고 있어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대상은 그걸 좀 기간으로 확대했으면 기관이라든가.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현행법에는 주로 이제 그게 언론 기관만 주로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것이 사실은 SNS도 사실상에 이제 일정하게 공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예. 그 부분도 좀 포함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뭐 계엄 조치하듯이 미리 정부기관이 마음대로 사전에 앞부분 파악해서 발언할 때 최민현이 네. 굉장히 좋아서 하지 홍보하는 것 말고. 같더니 그러나 간 다음부터 좀 왔다 갔다 아니 하네요. 근데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말이 하나는 너무 과격하시니까. 미리 사전적으로 그렇게 계엄 조치하듯이 말 것. 두 번째는 계엄이 뭔데요? 여당에서 했던 거 좀 먼저 반성하고 할 것. 그 두 가지는 그러니까 제가 조건입니다. 너무 은유나 직유를 쓰실 때 너무 과격하세요. 계엄이나 그 유신이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 욕 한마디만 해도 막걸리 보안법으로 우리 잡혀가서 형 살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비난이 넘쳐나도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너무 과격하게 하시니까 약간 마음에서 아까 저기 거부감이. 코 패러디했던 것은 특수하게 좀 잘못 적용됐다라고 예, 얘기하네요. 저는 그 아니 그건 정부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 그러니까, 종편이 그러니까. 그 종편이 이상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종편의 눈치 보기. 방통위에서 종편에게 제재 조치를 했어요. 아니 저는 단순히 코 패러디 그림 때문만이었을까 이런 의심이 좀 듭니다. 보세요. 예, 아니, 예, 그런데 만약에 단순히 코 패러디만으로 그랬다면 저는 그거는 동의가 잘 안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을 잘하셨는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 말씀이 바로 앞부분 말씀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1인 미디어나 지금 방송법이나 기타 법률이 포괄하지 못하는 데를 넣은 규제 체계를 만들겠다는 부분은 내용상으로 동의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이제 기존 메이저 언론한테는 죄송한 말이지만 예. 그 신문 부수로 광고를 따고 신문 부수를 과다하게 책정하고 이게 계속 문제 제기해 왔잖아요. 그런데 신문 부수도 많이 떨어졌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방송 매체들도 영향력이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어딘가 정보를 소비하는 다른 데가 또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1인 매체나 SNS가 그냥 보조적인 매체였다면 아까 땡크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과거 표현이고 이제는 누구도 땡크고 소총수고 이런 구분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네트워크 실제로 그 비중이 그 정도로 지금 재편되고 있습니까? 재편되어 가는 길이다.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걸 네트워크법으로 하든지 뭐로 하든지 뭔가 그 규정이나 그다음에 규제 체계는 수평적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총수 기능이 좋아져도 땡크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꾸 그 일정하게 현존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뭐 그냥 뭐 약간이고 내지는 뭐 추세가 안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은 사실은 그 상대방에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할 것은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하시라 이게요. 순서가 뒤바뀌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처럼 이렇게 과격한 비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마차가 말을 끄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1974년에 긴급처치 1호에서 나왔던 것이 바로 이른바 유언비어 유포죄였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그 차명진 의원께서 우려를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우려가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지금 현행 그 정부에 대한 바람입니다. 더불어서 현재 제가 법조인으로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이 처벌이 강화되고 있고 사실 처벌되는 것보다 손해배상 되면은 사실 아무도 잘 못합니다. 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확 올렸습니다. 현재 있는 것만 해도 사실
적절 잘만 쓴다고 하면 충분히 어떤 이와 같은 명예훼손적 발언에 대해서 구제받을 방법이 충분히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보니까 토론 시작부터 열대가 계속 열 올린 상태에서 보통 중간에 한번 약간 좀 꺼졌다 가는데 계속 올린 상태에서 지금 80분이 다 돼버렸는데요. 네 분 강조하고 싶은 말 포함해서 한 50초씩 마지막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볼펜 들고 있는 안진걸 소장부터요. 예, 저도 계속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해온 입장에서 그게 정부를 응원하는 발언이든 예.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이든 그걸로 차별받거나 처벌의 유무가 결정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국 사회는 아까 이제 43위까지 언론의 자유가 올라갔지만 43위도 양호 수준이라고 국기 없는 기자에서 밝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멀었습니다. 저희는 보통 한 세계 10위권 안에 경제나 사회, 문화 네. 또는 정치, 민주, 촛불 시민문까지 한 나라 아닙니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거의 1, 2등 수준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만 이제 누군가에게 또는 우리 사회 모두에게 또는 언론에게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너무나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예. 허위 조작, 가짜 정보가 너무 유통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공론을 모아서 예. 대처를 좀 세게 할 때는 됐다. 예.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최진정 변호사. 네. 저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의견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나는 당신의 말할 권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드리겠습니다. 예. 최진영입니다. 그거는 대체 발언 인용하면서 지금 마무리하셨네요. 네. 최민희 의원. 예, 저는 권력화된 정파적 언론이 누린 언론 자유가 진정한 언론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땡크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보고 예. 그러나 가짜 뉴스가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누리려면 표현의 자유에 걸맞는 성숙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짜 뉴스는 정파를 넘어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내가 생각하는 가짜가 아니라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가짜도 그 진짜 가짜임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진지한 자세, 자기희생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 계속 논쟁이 상당히 뜨겁게 있었는데요. 상황의 심각성은 대체로 인식하는데 최진영 변호사의 경우에는 현행 입법 체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최민희 의원 등은 여러 가지 지금 사각지대, 또 새로운 언론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각지대를 관련하는 뭔가 입법 조치도 필요하다. 다만 입법의 내용과 방향은 조금 더 공론화시켜서 의견 모을 필요가 있다라는 안진걸 소장의 의견도 상당히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네 분 퇴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짜뉴스 관련한 토론이었는데 뜨거운 토론이었습니다. 같이 이후에 서로 의견을 모아서 바람직한 어쨌든 간에 어느 방향인가 대책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